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어땠나요? 금요일장 참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대되면서 그동안에 올랐던 만큼 반등분을 일제히 또 반납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난 금요일 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산적한 이벤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 이번 주에 좀 환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대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 지수가 하락했던 5월 17일 금요일장 한마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과했군요로 정해봤습니다. 전날 1% 넘는 급락을 했던 환율은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발생하며 일부 반등하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목요일날 급등했던 보험업종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그룹주들의 급락 여파가 코스닥 시장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죠. 미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 불발에 따라 일제히 출렁임을 보였던 HLB그룹주까지 리스크오프 심리가 확대됐던 금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연이틀 오르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거래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한 주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속에 미 증시가 하락했고요. 또 외국인이 대량 순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금융, 조선주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9억 원, 1,496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1% 빠진 2,72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HLB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지수는 1.7% 빠지면서 855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수산과 음식료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특히 요즘 계속 잘 가고 있는 수산주는 전거래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를 개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보였던 사조시푸드와 CJ시푸드는 장중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결국엔 각각 12%와 1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전거래일에는 K푸드 열풍이 식품주가 올랐는데요. 라면과 김, 우유 제조사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5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불닭 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이 8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거래일 개장 직후부터 거래 시간 내내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증시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를 납품 중인 S&D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전거래일 HLB그룹주의 하한가에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HLB의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HLB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하락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특징적인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은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빛났던 섹터는 숫자가 찍히고 실적이 증명해주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실적 호조에 웃을 수 있었던 수산주, 그리고 음식료, 일부 미용기기 관련주들만이 선방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1분기 실적도 훌륭했지만 연달아 나올 실적도 줄줄이 리즈 갱신이 예상된다. 호실적 기대감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미용기기 관련주 자세하게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관세청의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올 1월에서 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발표된 건데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5% 증가한 6,7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용 미용기기는요, 어디 병원 가서 시술 받는 게 아닌 집에서 TV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피부 마사지기, 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이마만큼 잘 팔렸고 남은 한 해 또한 더더욱 가파른 매출 상승이 전망된다고 하니 지금 한류로 높아진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체감상 숫자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요. 국가별로 뜯어보니 작년부터는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처로 급부상, 정말 K-뷰티, K-컬처가 세계화가 되는 현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확인이 됐다는데 시장은 더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국내 주요 미용기기 업체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요. 원가율도 낮고 반복 구매가 잦은 소모품 전략을 판매함으로써 매출 총이익률 또한 고공행진, 마진율 70에서 80%의 고마진 수익 형태를 철저하게 구축했다는데 우리는 미용기기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글로벌 미용기기 산업 연평균 18.6%씩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 유독 한국 시장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포인트 더 체감하실 텐데요. 한국 의료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아주 비약적 발전을 했죠. 정부도 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효과적인 의료 산업 구조를 이뤄냈습니다. 수준 높은 기술과 의료진, 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은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에서 무릎 재건 수술을 받고 싶으시면요. 18개월, 캐나다에서는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외 환자는 한국으로 날라와도 치료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데 장점을 느낄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최상급 의료 전문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격리 시스템까지 감수를 하면서도 해외 환자들은 입국을 했다는데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는 의료 분야에 해외 환자들은 불편함마저 감수하고서도 입국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다양한 의료 서비스 옵션입니다. 한국에 한번 오면요,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 건강검진부터 한의학까지 올케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만큼 외국인 환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한국 의료 관광 수도 증가하지, 드라마에서 PPL로 나오는 가정용 미용기기도 잘 팔리지, 믿고 받는 K-뷰티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주력 제품은 포텐자로 모공 넓으신 분들에게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주가는 전거래일 7.7%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원택입니다. 작년 한 해 원택의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주가는 1년 내내 오르다가 4월 말부터 좀 주춤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볼까요? 배우 차예련 씨가 모델로 있는 피부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 주력 제품입니다. 올해 매출액 3천억 원대가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전거래일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업 비올 보겠습니다. 실펌X가 주력입니다. 기미홍조는 물론 탄력과 미백 효과까지 있는 기계로 중국 시장 진출이 모멘텀이 되며 지난 3월 주가 강하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4월 이후론 주가가 박스권에서 주춤한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숫자는 찍히지만 또 이미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한 관련주들, 오히려 지금의 숨고르기를 우리는 조금 더 똘똘하게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1,12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보통주 한 주당 0.15주를 신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효성은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이 개인과 6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 한 달여 만에 시총 10조 원을 되찾았는데요. HLB를 밀어내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시총 1등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 알테오젠이 전거래일 장 마감 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보통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중국의 5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인민은행은 1년물, 5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지난달 동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IT 전시회인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개최가 되는데요. 황성우 삼성 SDS 대표가 생성형 AI와 또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또 델과의 AI 관련 협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행사에서 AI 기술력을 알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관련주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주당 361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요, 사상 첫 마감 기준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2% 하락, AMD는 상승하면서 빅테크주는 종목별 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 기대감을 가져가며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매도 재개 추진 선언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서 적용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다음 달이라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대응에 각별한 조심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 속 그 안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산업과 종목 선별이 유독 더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HLB 하한가 쇼크 지속 여부가 될 텐데요. 이미 8개 그룹사의 시총 5조 원이 증발했지만 현재 하한가에 걸린 매도 잔량을 감안 오늘도 증시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도 그룹주들의 변동성 염두에 두시고 시장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